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부동산 중개법인 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자, 23 타경의 502869네요. 502869. 우선 이 사건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또 입찰자가 사실은 임차인 직접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입찰자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이 물건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이 물건은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면 여러분이 취득하고 나서 그 취득에 대한 그 취등록세가 기본적으로 4.6%예요. 주택인 경우는 뭐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같으면은 뭐 1.1% 면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그냥 4.6%라는 거죠. 세금만. 그게 외에 또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물건은 전용이 17.56평의 감정가가 2억 1,700만원. 2023년 10월 10일 날 처음 경매가 진행돼서 쭉 유찰돼서 지금 이 물건이요. 2024년 12월 17일 날 최저가 429만 1,000원에 한 사람 입찰을 해가지고요. 441만 3천원. 최저가보다 조금 더 쓴 거죠. 단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흔치 않을 텐데 어떤 사연이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입찰할 때 우리가 꼭 봐야 할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물론 이제 감정평가서 봐야죠. 감정평가서, 그리고 현황조사서 봐야 되고요. 또 매각 물권명세서 봐야 되고,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우리가 다 봐야 되지만, 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 물권명세서와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은 어디서 보냐? 이제 우리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매각기일 7일 전서부터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물건 이제 등기부 내용을 보면 소유권 이전하고 이제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김땡땡 씨가 임차보증금 1억 375만 원에 임차를 하고 이제 보증을 반환 못 받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 거죠. 임차권 등기란 김땡땡 씨가 이제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주니까 이제 뭐 지급 명령을 했든 뭐 소송을 했든 집행 권한을 받아서 지금 이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매가 뭐 임의 경매도 있고 강제 경매도 있는데, 이렇게 집행 권한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하면 보통 이거를 우리는 강제 경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임차인이 이 물건을 이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감정가 2억 1,700짜리를 응찰자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자, 이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요. 계속 이제 유찰되는 거예요. 그럼 인천은 유찰되는 게 몇 프로씩 유찰된다고요? 30%씩. 자, 예를 들어서 감정가 금액이 처음 매각기를 들어오면 이걸 100%라고 치면, 자, 한 번 유찰되면 70%, 두 번 유찰되면 49%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같으면은 두 번만 유찰되면 감정가의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임차인 매수해서 김땡땡 씨가 이 물건을 매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매각받는 경우 요즘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게 유찰돼서 나중에 이제 집행 비용에도 못 이르게 최저가가 떨어지면 우리 무잉여로 이제 이 경매는 취소 기각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또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내가 이거를 입찰을 해서 그냥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임차인이 이제 매각을 받았는데, 매각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 매각대금 430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집행 비용이 이제 수차례 지금 12차에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받을 때마다 법원에서 이제 송달료, 집행관 비용 이런 비용을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집행 비용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440만 원 정도의 매각 받았으면 이 매각 대금에서 집행 비용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 매각 대금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금액은 제가 볼 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나? 그러면 이제 그거 무시하고, 그럼 임차인은 이 물건을 보증금, 자기 보증금, 여기 보시죠? 얼마냐면 1억 8,300에다가, 그죠? 그리고 자기 매각대금, 지금 여기 받은 금액 441만 3천 원. 이렇게 합하면 얼마냐면요. 1억 8,816만 3천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억 8,800인데 감정가는 2억 1,700이었어요. 자, 매각일이 23년도 10월 10일이니까 아마 이게 경매가 뭐 23년도 초에나 아니면 뭐 22년도 말 정도에 아마 경매가 돼서 그 당시 감정평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시세가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요때 시점을 놓고 본다면 아마 떨어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들어간 1억 8,800만 원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시세 정도는 아니면 좀 더 비쌀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부동산이라는 게 떨어지면 또 오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1년, 2년, 2, 3년 살다가 보면 부동산이 오르면 그동안 내가 손해보는 걸 또 만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계속 유찰돼서 아무도 안 받으면 이 집에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고 있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임차인이 이렇게 직접 입찰을 참여해서 받는 것도 나름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번 매각 물건 명세를 한번 볼까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거가 실제하고 다르게 돼 있으면 우리 입찰자는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요, 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자,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돼 있다 그랬죠. 거기에 1억 8,375만 원에 자, 전입 날짜 돼 있고 확정일자 받고 이름으로써 대항력을 따지는 건데, 자, 우리 대항력 한번 오랜만에 따져볼까요? 자, 전입이 2021년 11월 28일이에요. 그러면 대항력은 점유 플러스 전입한 그 다음 날이 대항력이면, 보통 우리는 점유는 언제 왔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니까 보통 우리가 전입한 날이나 점유한다라고 생각하고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11월 19일 날, 확정일자 11월 19일 날 받았죠. 그러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2021년 11월 19일 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걸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이 사건 신청 채권자로서 주택 임차권 등기일은 2023년 6월 20일이다.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 뭐 특별한 건 없네 이렇게 판단하고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싶으면 이제 입찰을 들어가서 매각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 물건은 이제 요약을 해보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입찰자가 입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임차인이 입찰을 하는데, 임차인이 결국 내가 입찰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물건에 내가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또 확인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봤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잊은 거 있으시죠? 여러분 꼭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